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로 살고 싶다면 현실에 눈을 떠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하도 네카라쿠베 거기서 막 진짜 막 두 자릿수 단위로 이제 사람들을 뽑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비전공자들도 뭐 이걸 하겠다. 직장인도 나도 코딩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좀 현실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업계에서 뭐 그냥 일시적으로 몇 년 있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사실 제 평생을 컴퓨터와 함께 보낸 사람 중 하나로서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36살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27년 차 있으면서 IT 업계가 요즘처럼 일반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 생긴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안한데 지금 여러 막 교육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문전성시 이루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기간에 개발자가 되면 네카라쿠베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카라쿠베 같은 기업은요, 사실 단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낮는데, 그냥 팩폭만 하면 4년제 졸업생 친구들도 그런 기업에 쉽게 못 가요. 그게 문제고, 4년 동안 공부한 친구와 4개월, 3개월 공부한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거의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한 6, 7배, 8배 가까운 기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8배가 뭐야? 한 9배, 10배 공부했는데, 그럼 4년제 컨공 간 애들이 정말 바본가요?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대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4년 동안 진짜 공부 빡세게 한 친구들이 멍청할 확률은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만에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거,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 기술에 집중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그 컴퓨터 공학이 왜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과학,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곳들에서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거, 뭐 운영체제부터 시스템 아키텍처 뭐 이런 거부터 뭐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까지 가르치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잘 먹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개발 쪽은 다른 것보다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을수록 이제 보는 게 조금 근본적이 되고, 막 초보자일수록 너 무슨 언어 하냐 막 대부분 이래. 그래서 초보자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이제 뭐 어디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막 어렸을 때 그냥 코딩 깨작깨작한 그냥 코리니 같은 애들이, 프리니 같은 애들이 막 자꾸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냥 너 무슨 언어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장 최근에 하는 언어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막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 면접 가서도 어떤 언어를 제일 잘하세요? 멀티랭귀지 하시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언어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팀노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롬 익스텐션 같은 거 개발하려면, 이제 지금 뭘 쓰더라? 잠시만요. 생각났어요. 일렉트론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필요하면 하는 거고, 지금 팀노바 내부에서도 제가 팀노바에서 다 가르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멀티랭귀지하고 새로운 거 처음 하는 것도 그냥 해요. 그리고 한 친구들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창업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은 지금 루아 써요. 루아 브라질에서 만든 건데, 이제 그런 거 쓰고, 근데 얘네들이 뭐 안드로이드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iOS를 못 만드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하면 다 해요. 근데 원래 진짜 이런 클래스의 사람들이 네카라쿠베 신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 언어 써도 그냥 하겠다 싶은 애들이 가는 데니까. 근데 보통 컴공에서 진짜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멀티랭귀지 보통 하죠. 한 두세 개는 하지. 컴공에서도 자바도 배우고 C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4개월 만에 이렇게 하겠다. 물론 나는 교육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광고를 하는 교육기관. 마치 가능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배워보면 다들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하는 도중에 난 안 되겠거니 포기를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현혹시키기가 참 좋은 키워드 같아. 그래서 네카라쿠베라는 키워드를 함부로 쓰는 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란 게 참 잔인해서 그 돈을 많이 벌려고 누군가 그런 어떤 정말 순진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는 거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팀노바에서 1년 반을 공부해도 네카라쿠베에 갈 확률이 높냐 낮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예 네카라쿠베에서 보는 이 코딩 전형이 있어요. 그 문제를 외워서 푸는 거. 그런 패턴들, 비슷한 패턴들의 거의 정답도 유사한 그런 거에 그런 문제 있죠. 마치 이렇게 우리 그 수능할 때 수학 문제 외워서 풀듯이 그런 수준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굳이 학습을 안 시켜요. 사실 그렇게 해서 보낸다면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한 2개월, 교육기간 저희는 길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만 빼서 그것만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 1기 중에 지금 삼성에 그렇게 대회에서 뭐 20위권 안에 들어서 삼성 간 분 제가 많이 소개했었죠. 그것도 뭐 허위라고 까불어가지고 제가 메일도 공개한 적이 있었고. 저 거짓말 안 해요. 이런 거 가지고. IT 업계에서는 실력 좋으면 굳이 거짓말 안 해도 사기적인 결과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해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카라쿠베 이번에 제가 이전에 그 기사 다룬 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카라쿠베에서도 차등이 되게 많이 적용돼요. 그래서 직원 70명한테만 이제 뭐 좋은 호텔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돼서 막 그 안에서 뭐 난리 났었죠. 뭐 그런 뭐 이거는 뭐 평등하지 않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무슨 평등이 있어. 잘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한테 돈 많이 줘야지. 오히려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안 주는 게 불평등한 거예요.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많이 주고 일 대충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는 조금 주고 이게 공평한 거지. 왜 자꾸 결과의 평등을 원해. 중간에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공부를 4년 한 사람이 있고 4개월 해가지고 회사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4년 한 사람이 더 빡세게 열심히 했다면 그 사람이 거의 이 사람 뭐 9배 10배 이상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죠.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비현실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 현혹은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그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경력자를 뽑을 확률이 매우 높다. 어디 네카라쿠베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입 초봉으로 이제 최하니까 가이드를 그렇게 주고 기사를 내서 그렇지 실제로 경력자를 대부분 뽑아요. 그래서 경력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경력자들 중에서 되게 알짜를 뽑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카라쿠베에서는 대부분 업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아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 여기 그 다른 기업보다 조건이 좋다는 걸 알죠. 그러면은 그 운영진 측에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요. 그냥 바보같이 돈 많이 주는 회사는 없어요. 솔직히 회사가 더 똑똑하지 일개 근로자가 더 똑똑할 확률은 높지 않아요. 왜 임원진들이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부분 임원진들이겠지. 그리고 돈도 있고 여유까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촌철살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의 성과에 굉장히 목을 매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평가 그지같이 일하는데 물론 그 회사 기준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 그지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거나, 이제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특별대해주는 개발자들 때문에 승질이 나면, 그냥 여기 오지 마. 라는 수준의, 그런 단호한 의사소통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 나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차등 대우를 하는 거겠죠. 근데 평가를 자주 받아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도 강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강하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할 얘기가 많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이렇게 할 때 제가 프리랜서 할 때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할 때도 되게 프리스타일로 일을 했어요. 그냥 이게 근데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그렇고 이제 좀 자유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엠넷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엠넷이 우리나라 엠넷이 아니고 그 MTV? 그 미국에 그런 데도 되게 자유롭게 일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골 때려요. 일하는 방식들이.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해서
저는 이제 지금 팀노바에서 일할 때도 웬만하면 강사들 저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잘 터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터치 안 하고 강사들이 이제 큰 방향성만 맞으면은 이제 그 강사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을 코칭을 하게끔 많이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큰 틀에서 막 이렇게 틀리거나 하는 경우만 바로 잡아주면서 강사들 자체의 어떤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트렌드에 맞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업무를 예전부터 시켰어요. 개발 쪽 일할 때도 그렇고 저도 일을 할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체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들을 보면은 체계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회사는 정형화된 체계가 없거든요.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게 뭘 배우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다들 체계를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마다 체계 다 달라요. 기업마다 진짜 달라. 내가 경험한 기업 중에서 그래도 깊숙하게 거기 내부의 분들이랑 많이 얘기해보고 일을 해본 데가 현대 계열이랑 삼성 계열인데, 둘의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현대는 조금 약간 좋게 말하면 인간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감정적인 건데, 뭐 그런 느낌의 일을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때 그쪽 팀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화나셨다가도 이제 얘기 잘 풀리면 또 풀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을 보여줬다면, 삼성은 평소에는 되게 평온하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되게 냉정했어요. 그러니까 냉정한 게 그 회사 자체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업무하는 프로세스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뭐 체계가 있다 없다가 의미가 있나? 그리고 스타트업도 다 다를걸요? 그래서 저는 제 옛날에도 굉장히 저도 막 출퇴근 시간도 없애고 막 그렇게 일을 시키긴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줘도 대부분 이제 회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많은 포기를 하고 했던 건데, 이번에 대도서관이라는 그 유튜버가 이제 직원들이 갑자기 뭐 잡플래닛에 뭐 폭로를 해가지고 난리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1년 미만, 거기서 이제 신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퇴사한 사람들이. 그래서 8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하면서 이제 잡플래닛을 테러를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거의 회사 망하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그런 퇴사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퇴사는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회사는.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많이 힘들어지죠, 사실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대체할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라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난 오히려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되게 힘드시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여러 여론이,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여론이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했다, 많은 걸 되게 바랐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같은 체계가 없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첫 회사는 항상 최악의 회사처럼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대도서관, 제가 이제 본 바로는 그 사람이 크게 뭐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일반적인 그다음 회사 수준의 업무 지시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쪽도 이제 비교적 근데 합리적이에요.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조건의 회사였는데 왜 그렇게 했나 몰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신입들은 폭탄 같은 거야. 왜 경력자를 선호하냐면, 너무 이렇게 신입들은 확실히 좀 이게 사회생활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진득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게 은근히 되게 빡센 것 같아요. 제가 팀노바에서 이런 뭐 여러 명이서 그룹으로 이제 프로젝트라는 수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중간에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 싸운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싸우는 이유 보면 이렇게 대도서관 님 그런 프로세스처럼 뭔가 이렇게 막 싸우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까지 싸울 문제인가 싶은 느낌의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예민한 거죠.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솔로몬의 법정 마냥, 물론 저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현명하진 않지만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들어보죠. 객관적으로. 저도 근데 힘들어요. 그런 조율을 해줄 때. 팀 프로젝트 하면 많이 싸우거든요. 이게 팀노바에서는 대학교 팀 프로젝트처럼 하면은 큰일 나요. 일단은 그 사람은 자를 거고, 그걸 떠나서 대학교는 진짜 양아치들 소굴이야. 대학교라기보단 대학교 팀 프로젝트 하는 애들.
그러니까 평소에 평범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것만 하면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까? 알죠? 조별과제 여러분들 그 잔혹사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안 하고. 그래서 난 같이 안 했잖아. 난 성격이 그래. 같이 망해 씨발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나 그래가지고 그 뭐지 내가 뭐 하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같이 망한 적 있어. 어쩌면 난 대학교를 그렇게 중요한 생각 안 해서. 근데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의 법정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이 친구의 성격상 이게 조금 이 친구가 좀 예민했다 생각할 때는 이 친구에게 이제 그 팀에서 싸우는 건 사실 제 문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싸우면 그냥 갈라놔요. 야 같이 하지 마.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같이 어떻게 똑같이 살아? 뭐 이러면서 갈라버리고 그 친구들을 다른 팀에 이제 보내서 이제 그 팀에서 하게 하죠. 하지만 이제 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너 같은 성향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하게 네가 받아들일 확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스탠다드한 기준에서 요 정도는 좀 예민한 편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경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겪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 회사 가서 생각보다 되게 높은 직급을 빨리 달아요. 왜냐면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잘하고 이미 팀 프로젝트를 거의 1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응용 1단계까지 합치면은 뭐 1년 2, 3개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럿이서 함께 하는 거에 되게 적응이 잘 돼서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도 팀노바 팀원들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업계에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요즘도 사실 소개시켜달라는 곳들이 있어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졸업생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또 한 명 또 1개월 만에 또 한 명 또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되게 많은 하드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경력자들이, 저는 뭐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비경력자들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개발자로서 비경력자들 본다면 이제 폭탄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터질지 안 터질지 진짜 판도라의 상자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가지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당연히 위성식하고 집단 생활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니 뭐 여러가지 좀 그래. 막 그런 거 치고 연봉이 미친듯이 경력자보다 낮냐 그러지도 않아서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막 경력 1년 많은 사람 500 더 주고 1년 더 많은 사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뭐 진짜 2년 더 많은 사람만 700, 800 더 주고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실제로 써보면. 물론 이제 신입 중에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경력자라고 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준의 한계가 되게 심해요. 이쪽은 경력 많다고 다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용이가 지금 라인 대만 쪽 일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인 대만 쪽 그쪽 이제 제1하청에서 라인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꾸준히 하고 있어요. 거기 라인이랑만 일하는 회사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라인 프로젝트 위주로 해요. 계속 이 친구가 라인 얘기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라인 대만 쪽에 지금 하는데 이 친구가 경력 1년 차인데 문제는 팀노바에서 이제 팀 프로젝트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1년 차지만 그 1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 1년 차인데 10년 차에 그 후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후임이지, 그러니까 후임이라기보다는 후임은 이제 그 친구가 후임이겠지만 경력으로는 팀 내에서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 해서 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리딩을 하는 거예요. 10년차 또 자기보다 또 다 경력이 되게 다 많으시대요. 그런 분들 이제 두 분을 팀원으로 이제 리딩을 하는 거죠. 결국엔 이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그거는 당신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래요. 고만고만한 수준의 사람이면은 그냥 한 플랫폼 오래 한 사람이면 좋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고연봉 치기 되게 힘들죠. 엄청 잘해야 돼, 그러면은. 그 고연봉, 한 플랫폼만 난 하겠다 고집하는 사람이면은, 보통 이제 고생산성으로 승부를 해야죠. 고생산성과 버그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버그 수정의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고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한데, 글쎄다. 글쎄다. 근데 이제 졸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플랫폼에 올라지게 제한을 안 두는데. 그러니까 그런 레벨의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쉽진 않죠. 내가 하던 것만 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사람이 이제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좋은 평가만 받고 싶어. 좋은 평가만 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능숙한 플랫폼만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제 무언가를 할 때 좀 1차원적으로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죠. 전 진짜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에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회사가 졸라 무서운 게 뭐냐면 회사가 졸라 무서운 게 이제 뭔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고 보통 아니 수능 같은 경우는 목표가 딱 있잖아.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무슨 학과 가겠다, 거기 몇 점 맞으면 간다, 뭐 대략 이런 게 있잖아. 인생은 그런 게 없어. 특히나 개발자로서 고연봉자로 성장한다는 거 이거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내가 되게 뛰어나다를 얘기하는 편이 아니고 저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려면 이제 한 가지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된장찌개라도 경상도식이 있고 뭐 전라도식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각 지역마다 거기 제철 채소나 그 지역에 나는 채소 같은 걸로 끓이면서 또 새롭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끓이든 상관없어. 존나 맛있으면 돼.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프 팀장 스타일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뭐 개발 업계 표준이다 이런 건 아닌데 내 스타일대로 하면은 사실 고연봉자 만드는 건 되게 쉽거든. 물론 이제 학생들이 힘들지만 제 기준에서요. 왜냐면 진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원용이도 얘기를 하지만 졸업 이제 1년 만에 이제 라인에서 라인 그쪽 대만 쪽에 하청업체 제1하청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순수하게 다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1하청에 있는 그곳에 이제 대만 쪽에 관련 프로젝트 팀장이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그런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지켜보세요. 대기업 가는 친구들도 꽤 생길 거고 저는 항상 신입으로 대기업 가는 거는 별로 추천 안 해요. 저 같아도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신입들 진짜 괜찮은 메리트 있고 진짜 학교 다닐 때부터 짱짱하게 뭐 해온 친구 뭐 프로젝트나 뭐 기턱 같은 거 봐도 아예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뭐 이런 경험이 많구나 협업도 많이 해봤구나 뭐 이 정도 친구가 아닌 이상 굳이 왜 경력자 놔두고 끽해봐야 둘이 뭐 연봉 차이 해봤자 몇백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굳이 이런 생각을 하죠. 졸라 비싼 개발자일수록 여러분들 희소성이 크고 비싸가지고 안 뽑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졸라 잘하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써요. 왜? 그만큼 회사의 업무 성과가 잘 나오거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고 더 못 알려줘서 아쉬운 게 더 많지 사실은 굉장히 이 업계가 많이 준비하고 가면 그만큼 나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업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내가 가끔 이제 좀 서글픈 게 이제 막 정말 외모가 별로라서 이제 막 성형을 한다 막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영상을 한번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영상을 볼 때 모르게 말을 못 하게 된 거야. 왜냐면은 그거는 못생기게 태어난 거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영역을 넘어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형이 나쁘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근데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몸짱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 관리를 좀 하는 피부도 근데 좀 타고나는 면이 있어서 그것도 좀 그렇긴 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성형 수준으로 이제 되게 괜찮은 실력이랑 좋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업계에서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남이나 미인을 보고 이제 보면 저 사람은 뭐 미간과 미간 사이가 몇 센치니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쁘다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뛰어난 개발자는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언어를 하기 때문에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이제 해온 과정들을 보면 비슷한 과정들로 일을 해본 좀 깊이감 있는 개발자들은 얘 괜찮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구 개발자 볼 때 5분만 얘기해도 알겠더라고요. 5분이 뭐야.
그냥 그 핵심이 되는 그 이 사람이 준비해온 프로젝트나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에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하면 그 거기서 디테일이 있고 이 사람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면 아 얘는 찐이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애들 치고 안 된 애가 없어. 예전에 그 1km 팀에 있을 때 후임으로 왔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되게 지금은 엄청난 그런 회사에 그런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표로 국내에서 트래픽 막 손꼽히는 트래픽을 가진 회사에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도 우리 막 서류 볼 때부터 괜찮기도 했는데 막상 이제 미팅해보고 만나 보면은 진짜 괜찮죠. 그냥 몇 개 얘기 안 해봐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거 하던 친구들 다 지금 부자 됐을 거예요. 돈 다 많을 거예요. 돈 다 많고 그 업계에서 인정받고. 근데 그 당시에 20대 막 초중반이던 친구들이니까 지금은 더 업계에서 날아다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 저도 20대 한 후반쯤 됐을 때 사실 업계에서 프리랜서 쪽에서는 좀 나름 되게 잘 나갔던 편이었고 이제 잔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그런 뭐 프리 시장이나 교육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지금도 제가 잠깐 이제 익주라고 이제 프리랜서 나가서 SI 회사 차린 친구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오늘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SI 회사를 차렸거든요. 근데 되게 잘 나가요. 되게 계약 규모도 이제 신생 그 팀 치고는 진짜 꾸준히 계약 규모 높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잘하고 있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멋지게 잘 살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상담을 해줘. 제가 한 20분 상담해줬어요. 졸업한 지는 꽤 됐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딱 펼쳐진 게 제가 옛날에 겪어보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겪던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옆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이제 어떤 직업이나 다들 진짜 힘든 게 진짜 많거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고 좀 이렇게 안쓰러운 것도 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근데 어쨌든 잘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는 익주가 결정할 건데, 물론 이런 것들, 제가 프리랜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저런 얘기들을 해주는 건데, 이 친구는 SI 회사긴 한데, 그리고 프리랜서는 작은 SI 회사와 같은 거라서, 비스무리해요. 비슷비슷해요. 서로 해도.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딱 보면서 항상 이렇게, 그래요. 좀 마음이 짠해요. 무슨 얘기하고 있니, 지금? 그래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도 비전문가들을 좋아요. 프리랜서 얘기한 게 이 비전문가가 지금 보면 이제 고객들도 유형이 있어요. IT 업계 좀 아는 사람이 일 시키면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이제 유지보수 기간을 2개월 뒤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추가로 뭐 해달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더 해줬는데 추가로 해달라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좀 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기본 기능 만들어주기로 한 거 만들어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유지보수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다가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불량이 있는데 AS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제품이 불량이 있었다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비전문가들이 좀 그래요. 제가 근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생각을 했던 게 그 사람들 혹시 그냥 일반인들 아니야? 아니면 내부에 개발자가 없거나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좀 비전문가들은 좀 피곤해요, 사실. 그래서 사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진상 아닌 진상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초보자들은 그럼 어떻게 개발자가 되냐? 또는 비전문가는 뭐 일 맡기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너무 모르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뭐 그런 상황은 분명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초보자들은 소프트웨어 너무 쉽게 생각해.
완벽한 앱을 만들길 원해요. 완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앱들을 만들기 원하는데, 실제로 카카오나 뭐 우리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맨날 문제가 생기니까 유지보수를 계속 하잖아요. 업데이트 왜 하는 거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지. 카카오톡도 최근에 또 멈췄다고 난리 났었고, 원래 그래요. 좀 소프트웨어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전성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항상 저만큼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제 생각이지만 전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결국에는 인생 한 번뿐인데 누군가는 이런 되게 냉정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막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그냥 냅다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회사의 불만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회사를 옮기세요, 뭐 이런 얘기 불편하겠지. 근데 회사 못 옮기시죠? 왜요? 실력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근데 그 말이 틀리냐고. 회사 별로라며 옮겨. 근데 옮겼을 때 본인이 더 좋은 입장으로 갈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밖에 난 얘기할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고, 심지어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회사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후임들이나 동료들 많이 도와줬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잘하거든.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먹히는지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제 팀원들도 이직할 때나 뭐 정말 많이 도와줘요. 저 이직할 때 팀장님 저 몇 년 만에 와서 저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잘 어필이 될 것 같아 라는 팁들도 많이 주고, 그리고 면접할 때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캐치를 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사람들 만들면 되는 거라서, 물론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는 연봉이 4,500에서 5,000 사이로 현재 가고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이겠죠. 올해 평균은 확실히 4,500 이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올해 평균은 4,600에서 700 사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스웩이죠. 3년 만에 억대 연봉제 나왔지. 지금 1년 만에 그 10년차 개발자들이랑 같이 팀원으로 이렇게 10년차 개발자들 팀원으로 하고 본인이 팀장 된 친구도 나왔지. 아마 더 찾아보면 이제 저한테 소식 주는 친구들이 이 정도고, 저 찾아보면은 엄청 많을 거예요.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임신해가지고 아이 낳고 1년 반 동안 이제 아이 키우고 이제 거의 경력도 없었는데 그 팀 새로 빌딩하는 팀에서 제일 연봉 많이 받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좋은 사람은 경력이 단절되든 말든, 뭐 아이가 있든, 뭐 성별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고. 근데 IT 업계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성 개발자들 차별이 있다고 생각 잘 안 해요. 일단 여성 개발자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여성 개발자들, 물론 제가 가르친 친구들에 한해서는 여성 친구들 연봉 평균이 더 높아요. 왜냐면 그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만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개발자분 중 하나인 그런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만든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지금 여성들이 못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그 대신에 좀 단호하게 가르치긴 하죠. 여자건 남자건 둘 다 단호해. 뭐 어떤 친구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더 막 이렇게 다정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만 딱 맞추면 진짜 잘해요. 그래서 나는 참 코딩 교육하면서 제일 뿌듯한 것 중 하나가 남초 현상이 심한 이 분야에 이제 여성 팀원들도 많이 이렇게 개발자로 데뷔시켰다는 거, 막 그거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진짜 실력 좋으면 다 씹어 먹어, 보통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IT 업계에 저와 같은 관점을 뭐 가지지라는 뭐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잘 준비해서 가세요. 개발자는 진짜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 교육기관만 믿고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수님만 믿으면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팀노바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가이드라인 내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데 이런 거는 1대1 저처럼 그러니까 아예 1대1로 강사가 이 친구가 어떤 특징이 있고 뭐가 있는지 그걸 다 보는 교육기관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딱 정원이 있고, 그리고 비대면 같은 경우도 뭐 첫 번째 기수는 좀 왔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 수준 정도로 오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근데 어차피 응용 2단계 끝나고 구직할 때 어차피 다시 많이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친구들마다 특징을 미리 보고 얘기를 해줘요.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너는 이게 문제고 이거를 해야 하면 훨씬 좋을 거야. 예전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이 있었어. 그걸 고치는 방법도 알려주거든요. 그런 연습을 잘 안 하고 준비를 안 한 친구가 실제로 구직이면 3주까지 더 걸렸어요. 다른 친구도 1주 만에 됐는데 그거 평소에 제가 하라는 거 바로 한 친구들은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 약팔이 장사 같아. 장수 같아. 근데 약장수 같은데 문제는 그 말하는 게 진짜 사기적이니까. 근데 모든 결과가 이게 팩트니까 나도 이렇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사기 같은 나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자랑스럽고 좋지만 아무튼 참 이런 IT 업계에 관련된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현실의 눈을 뜨시면 뭔 소리야. 현실의 눈을 뜨세요 제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